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보빙사와 가우처 박사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맥클레이 목사님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조미 수어 통상조약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조미 수어 통상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이후에 보빙사가 출발을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빙사는 조미 수어 통상조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를 파견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사가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절단이 꾸며졌고요. 그러고 다음에 미국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물포항에서 인천 제물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한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요코하마에 가고 한 달 정도 걸렸었죠. 거기서 요코하마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또 한 달 동안의 긴 여정을 통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민영익이라는 명성황후 또는 민비라고 말하는 명성황후의 조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고 굉장히 우수한 석학이었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큰 임무를 띠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나라는 미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손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고 했을까? 그런 알아보려고 하는 큰 속셈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스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호텔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전에 이제 배를 탔는데 큰 배였죠. 요코하마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는 그 긴 여정 동안 큰 배인데, 그런 큰 배는 처음 타가지고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런 여행기도 실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호텔에 처음에 도착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뭐 사람들이 많은 예와 우화는 아니죠. 우화는 동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때 큰 지진이 나는 것 같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다른 분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호텔의 안에서도 침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런 문화들, 신발 신고 다니는 문화들, 뭐 그런 것들 등등등등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웃기는 해프닝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도 있는 기차죠. 대륙 횡단 기차입니다. 자, 많은 기차 좋아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성인들이 너무너무 타고 싶어하는 미국의 대륙 횡단 기차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그쪽에서부터 뉴욕까지, 보스턴이나 뉴욕까지 이르는 그런 미국을 동과 서로 관통하고 있는 기차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지금도 한 5박 6일, 뭐 7박 8일, 뭐 9박 10일 정도에 되는 긴 여정이 걸린답니다. 비행기로 한 3,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몇 박 며칠 동안 가는 거, 그거는 또 낭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몸을 싣고 이제 동부 쪽으로 출발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가우처 목사님, 가우처 박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우선 가우처 박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연히 미국 분이시죠. 미국의 유명하신 훌륭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부인 메리 여사를 만나셨는데 그 메리 여사가 굉장히 큰 부자의 따님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 미국에서도 대부호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호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르겠죠. 굉장히 큰 부자죠. 그분이 그 따님이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상속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재산을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런 데 썼느냐? 아니죠. 그 메리 여사가 자기 남편 가우처 목사님한테 이 금액을 갖고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갖고 선교를 해라. 대학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우처 목사님은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특히 동양 쪽에 많은 선교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20년 선배의 대학 20년 선배인 맥클레이 목사님, 동양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분한테도 막대한 돈을 후원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유명한 대학들, 교회들, 선교센터들을 세우고 많은 후원을 하게 된답니다. 자, 어쨌든 기차를 딱 타고 가는데 침대칸이죠. 그 침대칸에 대해서 가수 유승준 말고요. 유명한 또 학자죠. 그 민영익과 같이 보빙사 일행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일대기라든가 그 여행기 거기 보면 또 침대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벽 쪽에 붙어 있다가 잠잘 때는 침대가 됐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승준이 아니라 유길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길준. 유승준은 가수죠. 유승준 말고 유길준이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우처 목사님 회고록이든가 그런 데 보면은 전날 너무 피곤했다. 시카고에서 기차를 탔는데 너무 피곤했다. 그냥 너무너무 푹 잤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두런두런 처음 들어보는 말소리가 들렸다.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치렁치렁한 옷, 우리나라 한복 얘기를 하는 거겠죠. 끌리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묶고 있는, 아마 상처에다가 갓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갓쓴 모습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다. 자, 물론 그분은 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많은 선교센터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후원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아마 궁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기도 중에 또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옆칸에서 민영익 같은 분을 20대 청년들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 선교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큰 나라에서 그 좁은 기차에서, 그것도 기차가 하루에 한 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차도 여러 칸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옆칸에 있으면서 그렇게 만날 확률이 지구상에, 이 넓은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기차 안에서 옆칸에서 가우처 목사님과 보빙사, 민영익을 포함한 보빙사 일행이 만날 확률은 여러분은 세상에 얼마나 된다고 한번 세상을 하시나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봐도 이거는 정말로 희박한 확률이죠. 이거를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 때문인 거죠. 두 분이서 얘기를 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조선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가가지고 조선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민영익이 그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죠. 그죠? 얘기를 합니다. 긴밀한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긴밀한 교류라는 게 상업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가우처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란 얘기 아닐까요?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가우처 목사님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조선 선교의 한 발자국을 크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영일행은 이제 조선 그 당시에 고종임금이었죠. 고종임금한테 보고를 하고 가우처 목사님이 그 이후로 바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동양의 그 선교 그 본부가 있는 일본에 맥클레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2,000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2,000달러는 그 당시에 2,000달러면은 큰 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클레이 목사님께서는 지금 조선으로 들어가서 조선 임금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민영익하고 있었던 대화를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조선 왕의 고종 임금의 허가를 윤허를 받아내십시오. 자,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었죠? 절두산 기억나죠? 지금 마포 양화진 옆에 있는 천주교도들 목을 잘라내는 산, 절두산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신부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 이후로 이제 허락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제 임금의 본격적인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도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맥클레이 목사님이 조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대요. 쉽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게 되는데 조선 관리들이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주지를 않는데 그 전에 맥클레이 목사님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일본에서 한 조선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관리한테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부인께서 그 고위 관리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교류를 트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급진계합파인 김옥균이랍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갑신정변의 바로 주동자죠. 그죠?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 조정에 가가지고 임금을 만나고 싶은데 임금을 못 만나고 있었는데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김옥균이 큰 관리로 있었던 겁니다. 조선왕의 신임을 받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매일같이 김옥균한테 의사를 묻고 정책의 방향을 듣고 그러고 있는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 그런 김옥균이 조선 조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고종 임금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종이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이죠. 강화도 조약 이후로 많은 수탈과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해외 그런 외세의 침입에 너무너무 눈물을 삼게 했던 고종 임금으로서는 너무나 진짜 빛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딱 못을 박았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선교는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전달될 때 무슨 방식이죠? 바로 트라이앵글 방식이죠. 트라이는 삼각형이죠. 바로 삼각 그런 전도로 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전하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한 축이었고요. 또 다른 축은 뭐였을까요?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진 그런 의료 기술을 전파한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뭐요? 학교입니다. 바로 근대식 학교를 세워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과학도 가르쳐주고 그런 많은 선진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운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하나는 선교 말씀을 전하는 복음 방식, 하나는 학교, 하나는 병원. 그래서 삼각 그런 메소드로 바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의사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냥 평범한 의사들일까요? 아니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를 세우는 선생님들은 또 그냥 일반 학교 선생님이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영어를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과학을 가르쳐주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었답니다. 자, 이래서 우연한 만남, 사람들은 우연한 만남이라 하지만 저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벌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너무너무 극히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확률 속에서 그런 기차 안에서의 만남이 우리나라 선교의 큰 발자국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복음사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배제학당도 세운 아펜젤러 목사님, 정통체일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세우시고, 자,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목사님 세우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또 생각을 해볼 기회가 꼭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의 그런 헌신이 없었더라면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죠. 지금 2025년도 선교 140주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 된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들 이전에 가우처 목사님, 맥클레이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정말로 큰 헌신이 없었더라면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젤러 목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겠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가우처 목사님이 그 후에 1900년대 초에 1905년, 1907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대한 유산, 그 부인이 받은 막대한 유산으로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을 세우는데 또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학교였지만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는데 또 큰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몇 번이 있는데요. 가우처 목사님과 고민사의 만남, 맥클레이 목사님이 그 가우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고종임금을 만나는 순간, 자, 등등등등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은 분들의 큰 헌신과 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청나라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책략을 소개를 하면서 일본 땅에서 미국을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속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발걸음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의 선진국이 되는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랍니다. 조미수어 통상조약,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평등 조약인 것 같지만 평등 조약이고요. 그 의미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른 그런 보빙사의 출발과 가우처 목사님과의 놀라운 만남,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각 선교 방식의 시작, 고종 황제와 맥클레이 선교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고종의 윤허와 허락이죠. 윤허는 허락과 동시에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로 목사님의 우리나라에서의 선교 시작,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빙사 일행은 그 후에 이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도착을 합니다. 워싱턴 DC에 도착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가 있었답니다. 수도에 안 있었고 다른 행사 때문에. 그래서 얼른 다시 출발을 해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그림 사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보자마자 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거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조선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만났을 때 절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적인 만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파를 그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좀 그렸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조라든가 도움을 약속을 받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지 않고, 자, 미국에서 그쪽 이제 동부 해안을 따라가지고 대서양을 거쳐가지고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가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를 세계에 견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게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이잖아요. 민영익은 자, 이집트에 도착을 했답니다. 피라미드에 도착을 했는데, 피라미드는 어떤 곳입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의 무덤이죠. 사람들이 거기를 막 들어가가지고 내부를 관람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민영익은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조선의 그 유교, 나는 선비인데 다른 나라 왕의 무덤을 발로 밟고 아니 어떻게 구경을 할 수가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선비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보빙사 일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6.1준이라든가 민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겪었던 일을 글로써, 책으로서 펴내가지고 지금도 전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출발로 인해서 보빙사 가우처 목사님과의 그런 놀라운 만남,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보낸 편지와 그리고 고종 황제, 고종 왕을 만난 그런 얘기들, 삼각 선교의 시작까지,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